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력 기초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원자력 기초 11번 출력 운전 중인 경수로의 냉각제 온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정확한 풀이를 확보하는 대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원자로의 출력이 변화하였을 때 가장 빨리 반응도 괴한 효과를 주는 것은, 이거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반응도 괴한 효과란 원래의 반응도로 돌아오는 효과인데요. 수초에서 수분에 해당되는 단기 반응도 인자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인데 순서는 냉각제 압력이 제일 단기입니다. 수시간에서 수일짜리 중기 반응도는 제논하고 사마리움 농도인데요. 이 중에서 제논은 수시간, 사마리움은 수일이고요. 전 수명기간에 걸쳐서 반응하는 장기 반응도 인자는 연료 연소, 플루토늄 축적, 가연성 동물질 연소, 수용성 동물질, 핵분열 생성 동물질 축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제일 단기인 거는 1번 냉각제 압력 되겠습니다. 13번 원자로가 일정한 출력으로 장시간 운전되다가 갑자기 정지하였을 때 동물질 제논 135와 사마리움 149의 변화를 맞게 설명한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논 135의 디케이 체인을 보면 아이오다인 135가 제논 135가 되고, 그리고 세슘 135가 됩니다. 먼저 생성을 보면은 핵 분열 시 생성되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로 제논 135가 생성이 되고요. 소멸은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지만 정지 후에는 중성자 생성이 더 이상 없잖아요. 따라서 방사 붕괴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정지 후에는, 정지 후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방사 붕괴율, 즉 생성률이 제논 135 방사 붕괴율 소멸률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점점 증가를 하지만 이후 아이오다인 135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제논 135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제논 135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죠. 사마리움 149의 디케이 체인을 보면 프로메티움 149가 사마리움 149가 됩니다. 생성은 핵 분열 시 생성된 프로메티움 149의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되고, 소멸은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으로 소멸이 되지만 사마리움 149는 더 이상 디케이가 되지 않는 안정 핵종으로 정지 후에는 더 이상 소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지 후에는, 정지 초기에는 프로메티움 149의 방사 붕괴로 사마리움 149가 증가를 하지만 이후 프로메티움 149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사마리움 149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사마리움 149는 증가하다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사마리움 149의 농도가 증가하다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핵 반응 시에는 핵자, 운동량, 전하량, 그리고 질량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보기 4에 핵 반응 정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경수로의 제어봉 반응도 값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어봉 반응도는 중성자 흡수율을 의미합니다. 보기 1에 제어봉 반응도 값은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라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봉이 만일에 중성자가 많은 노심 중앙에 삽입이 되게 되면은 중성자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보기 2, 제어봉 반응도 값은 동물질 농도에 따라 변한다. 화학적 동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제어봉에 의한 중성자 흡수가 줄어들죠?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니까요. 따라서 보기 2도 옳습니다. 보기 3, 인근 제어봉의 거리가 가까우면 제어봉 반응도 값은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봉끼리 가까우면은 그림자 효과 때문에 제어봉 반응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3번도 옳습니다. 보기 4, 노심의 온도가 높아지면 제어봉 반응도 값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중성자 흡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제어봉 반응도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보기 4가 틀렸습니다.
16번 다음 중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따라서 보기 1,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다. 이거 틀렸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2, 중소소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와 중성자를 분리하면은 중소소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핵자들의 질량의 합보다 합한 원자의 무게가 결합 에너지만큼 가벼운 거거든요. 따라서 양자 더하기 중성자는 중소소 더하기 결합 에너지로 결합 에너지만큼 흡수해야지 분열이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질량수 60에서 80 근처가 가장 크거든요. 따라서 보기 3은 옳고요. 보기 4,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유는 반응 전 원자핵들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반응 후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반응 후 결합 에너지가 더 크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4번도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C14와 N14처럼 양자수와 중성자수는 서로 다르지만 질량수가 같은 핵종은? 그러면 보기의 핵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1, 동위원소는 양자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수가 상이한 핵종으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 2의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양성자 수가 상이한 핵종이고요. 보기 3의 동중원소는 핵자수, 즉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및 양성자 수가 각각 상이한 핵종으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 핵 이성체는 양성자 수 및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상이한 핵종을 말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우라늄 238이 핵분열하여 두 개의 팔라듐 119가 생성이 되었다. 이 핵분열 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기 우라늄 238의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랑 팔라듐 119의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네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238의 핵자수는 238개죠. 따라서 촉 결합 에너지는 238에다가 7.5 곱해주면은 1785 매부가 되고요. 팔라듐 119는 핵자수가 119개. 따라서 총 결합 에너지는 119 더하기 8.4가 되지만 이게 두 개로 생성이 되니까 곱하기 2에서 1992.2 매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반응 후 결합 에너지가 더 크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1992.2 빼기 1785 매부해주면은 214.2 매부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단일 핵종으로 구성된 표적물에 중성자가 입사하는 실험을 하고자 한다. 표적물의 미시적 핵반응 단면적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미시적 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적 원자핵의 종류, 표적물의 온도, 입사 중성자 에너지가 되겠고요. 따라서 보기 2, 표적물의 밀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열 중성자로에서 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중요도 상짜리가 되겠습니다. 핵 분열성 물질은 속 중성자보다 열 중성자와의 핵 분열 반응이 더 높기 때문에 감속제를 통해서 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핵 분열성 물질의 핵 분열 반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겠습니다.